안녕하세요. 약사랑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25강은 알카인에 대한 강의입니다. 11장 알카인 마인드맵을 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 탄소-탄소 3중 결합이 있는 화합물 알카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카인을 기초로 결합과 구조,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카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겠습니다. 알카인의 제법에는 이할로제나물이 사용되며 이투 반응으로 얻어집니다. 알카인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파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알켄처럼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알켄과 다른 반응도 하죠. 알카인은 알켄보다 산성이 더 강하므로 산으로 작용하여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의 반응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결합과 구조입니다. 알카인의 분자식은 CnHen-2입니다. 탄소가 N개일 때 수소의 최대수는 En 플러스 2죠. 알카인의 최대수보다 4개가 적어요. 불포화도 하나당 2개의 수소가 감소하므로 3중결합의 불포화도는 2입니다. 3중결합의 구조를 보면 각 탄소는 sp 혼성화되어 있어서 선형입니다. 결합각은 180도이고 1개의 시그마 결합과 2개의 파이 결합으로 되어 있죠. 시그마 결합은 두 sp 혼성 오비탈의 겹침으로 생성되고 파이 결합은 두 ep 오비탈의 측면 겹침으로 생성됩니다. 두 원자 핵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 밀도가 높을수록 결합은 강해지고 짧아집니다. 따라서 3중 결합은 2중 결합과 단일 결합보다 짧고 세죠. 탄소, 산소 이중 결합은 산소가 전기 음송도가 커서 전자를 더 잘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결합이 짧아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3중 결합과 결합 길이가 비슷하죠. 뒷부분에서 또 다시 언급할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3중 결합이 탄소 끝에 위치하면 말단 알카인, 3중 결합의 탄소 원자 양쪽에 탄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내부 알카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알카인이 말단 알카인보다 안정합니다. 알카인을 명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유팽 명입니다. 3중 결합은 전미사 아인을 사용해요.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고려하기. 우선순위 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두 번째, 모체 찾기. 3중 결합이 포함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선택합니다. 만약 3중 결합이 2개면 다이아인, 3개면 트라이아인 전미사를 사용해요.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작용기가 더 낮은 번호가 되도록 번호를 매깁니다. 3중 결합과 알킬기만 있다면 3중 결합의 번호를 낮게 매겨야겠죠? 만약 2중 결합과 3중 결합이 같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보고 둘 중에 하나가 번호가 낮도록 매기면 됩니다. 그 다음 치환기의 이름과 번호를 붙여주고 어미명 전미사와 연결합니다. 오른쪽 구조를 통해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작용기는 3중 결합이 있고요. 알킬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 구조에서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두 번째, 모체를 찾아주는데 3중 결합이 포함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습니다. 모체 탄소의 개수가 8개니까 옥타인이 되죠.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우선순위가 높은 3중 결합의 번호를 낮게 매깁니다. 왼쪽부터 번호를 매기면 되고요. 네 번째, 치환기 이름과 번호 붙이기. 치환기는 6번에 메틸기가 2개가 있어서 디메틸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치환기와 어미명 전미사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66디메틸 옥트 3아인이 되죠. 이것은 새로운
3옥타인이 됩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작용기는 삼중결합과 염소, 알킬기가 있고요. 삼중결합이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두 번째, 모체를 찾아주는데 삼중결합이 포함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아줍니다. 8개이기 때문에 옥타인이 되죠.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우선순위가 높은 삼중결합의 번호를 낮게 매깁니다. 왼쪽부터 매겨주면 되고요. 세 번째에 삼중결합이 있어요. 네 번째, 치안기 이름과 번호 붙이기. 치안기는 5번에 클로로, 5번과 6번에 메틸기가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써주면 5클로로, 5, 6 디메틸이 되죠. 마지막으로 치안기와 어미명 전미사를 연결해 줍니다. 이러면 완성! 예제 2번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작용기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둘의 우선순위는 동일하죠. 두 번째, 모체를 찾아주는데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포함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아줍니다. 모체 탄소의 개수가 10개라서 데케9이 되죠.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중 둘 중에 하나의 작용기에 번호를 낮게 매기는데 왼쪽부터 매기면 이중결합이 1번, 삼중결합이 5번이고 오른쪽부터 매기면 삼중결합이 5번, 이중결합이 9번입니다. 따라서 왼쪽부터 번호를 매기면 돼요. 네 번째, 치안기 이름과 번호 붙이기. 치안기는 4번의 에틸기가, 77의 디메틸. 알파벳 E와 M을 비교했을 때도 이 순서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안기와 어미명 전미사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완성! 알케인에서 유도된 치안기는 알킬기, 알켄으로부터 유도된 치안기는 알케닐기이며 알카인으로부터 유도된 치안기는 알카이닐기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 4개면 왼쪽부터 뷰틸기, 뷰테닐기, 뷰타이닐기가 됩니다. 예시를 보면 사각고리와 탄소사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각고리의 탄소수가 더 많으니 모체로 보면 되겠죠. 탄소사슬은 치안기가 됩니다. 탄소 두 번째에 삼중결합이 있으니 2프로파이닐기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의 이름은 2프로파이닐 사이클로뷰테인이 되죠. 새로운 명명법으로는 아래처럼 불립니다. 다음은 관용명입니다. C2H2는 아이유팩명으로 에타인이며 관용명으로는 아세틸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중결합과 알파탄소가 있는 치안기는 알릴기인 것처럼 삼중결합과 알파탄소가 있는 치안기는 프로파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이 구조는 관용명으로 프로파질 브로마이드라고 불리죠. 알카인의 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할로제나물의 이투 반응을 통해 알카인을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같은 자리 이 할로제나물입니다. 이 구조처럼 같은 자리에 할로젠이 2개가 있는 화합물을 같은 자리 이 할로제나물, 제미널 다이할라이드라고 하죠. 염기를 넣으면 2번의 연속적인 제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염기는 아마이드화 이온이고 소듐염으로 사용돼요. 그리고 DMSO 용매에서 이 염기도 사용되죠. 이와 같은 강염기가 필요한 이유는 할로제나 바이닐로부터
두 번째 당량의 HX 제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수소와 할로젠 모두 이중결합 탄소에 결합하고 있어 단일 결합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짧고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강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자리 이할로제나물은 할로젠 원자가 이웃하는 탄소에 있는 화합물입니다. 비시널 다이할라이드라고 하며 강염기를 넣으면 두 번의 연속적인 제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알카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카인의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삼중결합의 파이결합은 시그마 결합보다 약해서 쉽게 끊어지고요. 이중결합처럼 전자가 풍부하여 친전자체와 반응합니다. 따라서 알카인도 알켄처럼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의 연속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당량의 시약이 첨가되면 알켄이 생성되고 두 번째 당량의 시약이 첨가되며 새로운 결합이 4개 생긴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알카인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은 총 4가지입니다. 할로제나 수소 첨가 반응, 할로제나 반응, 수화 반응, 수소화 붕소 첨가 산화 반응입니다. 첫 번째, HX 첨가 반응부터 볼게요. 할로젠은 염소, 브롬, 요오드가 사용되고요. 일당량의 HX가 첨가되면 할로젠화 바이닐이 생성되고 두 번째 당량의 HX가 첨가되면 같은 자리 이 할로제나물이 만들어집니다.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전자가 풍부한 삼중결합이 전자가 부족한 수소를 공격합니다. 이중결합 반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전자체와 반응하기 때문에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죠. 중간체로 바이닐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브롬의 친핵성 공격으로 브롬 민화 바이닐이 생성되고요. 다시 전자가 풍부한 이중결합이 수소를 공격하고 중간체인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브롬의 친핵성 공격이 일어나고 같은 자리 브롬 민화물인 2,2-D 브로모 뷰테인이 생성되죠. 알카인의 HX 첨가 반응도 위치 선택성이 있어요. 바로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을 따르는 것이죠. 수소는 알킬 치환기수가 적은 탄소에 결합하고 할로젠은 알킬 치환기수가 더 많은 탄소에 결합합니다. 대신 알카인은 마르코프니코프 첨가가 연속 2번 일어나죠. 첫 번째 마르코프니코프 첨가는 바이닐 탄소 양이온을 만드는데 이때 수소가 치환기수가 적은 탄소에 결합하여 더 많이 치환된 바이닐 탄소 양이온을 만듭니다. 두 번째 마르코프니코프 첨가는 탄소 양이온을 만듭니다. 이때도 수소가 알킬 치환기수가 적은 탄소에 결합하여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만들죠. 여기서 질문, 전기음 송도가 큰 브롬에 의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공명 구조에 의해 안정화됩니다. HX 첨가 반응의 예들을 보겠습니다. 1번 삼중결합이 있고 일당량의 HBr이 있어요. 반응물을 보니 HX 첨가 반응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알아야겠죠?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의해 수소는 치환기가 적은 쪽에 첨가됩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닐 탄소 양이온이 생깁니다. 그리고 브롬의 친핵성 공격으로 이 구조가 생성되죠. 이때 일당량만 사용되었으니 여기서 반응이 멈춥니다. 2번 삼중결합과 2당량의 HBr이 있어요. 치환기가 적은 쪽에 수소가 첨가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이닐 탄소 양이온이 생기고요. 브롬의 친핵성 공격이 일어나서 이 구조가 생성되죠. 다시 한번 이중결합이 수소를 공격하는데 역시 치환기가 적은 쪽에 수소가 첨가됩니다.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기고 브롬의 친핵성 공격으로 이 구조가 생성되죠. 두 번째, 할로제나 반응입니다. 할로젠은 염소와 브롬이 사용되고요. 알켄에 첨가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알카인에 첨가됩니다. 1당량의 X2 첨가는 트랜스 2할로제나물을 생성하고 두 번째 X2 첨가는 4할로제나물을 생성합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전자가 풍부한 삼중결합이 브롬을 공격하고 이동하고 공격하여 고리형 할로늄이 생깁니다. 알켄과 비슷하게 중간체로 고리형 할로늄이 생성되었네요. 그리고 브롬의 친핵성 공격으로 고리가 열려 트랜스 다이할라이드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엔 알켄의 X2 첨가 반응과 동일한데요. 다시 중간체인 고리형 할로늄이 생기고 브롬의 친핵성 공격으로 고리가 열려 테트라 할라이드가 생성됩니다. 알켄에서 봤던 것처럼 고리형 할로늄의 반대쪽으로 뒤쪽 공격하기 때문에 안티첨가가 일어납니다. 대신 두 번의 안티첨가가 일어나겠죠? 세 번째, 수화 반응입니다. 알켄처럼 양성자를 첨가하거나 수은이온 촉매하에서 물을 첨가하는데요. 내부 알카인은 H2SO4와 같은 진한 산에 의해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만 말단 알카인은 수은이온 촉매가 추가적으로 있어야만 수화 반응이 일어나죠. 메커니즘을 보면 알카인이 친전자체인 H3O+의 수소를 공격하여 중간체인 바이닐 탄소 양이온을 생성합니다. 물이 바이닐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 물에 의해 중성인 에놀이 생성되죠. 에놀은 이중결합에 OH기가 붙어있는 구조를 말해요. 에놀이 만들어지고 난 후의 과정이 알켄의 수화 반응과 매우 다릅니다. 에놀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카보닐 화합물인 케톤이 얻어지거든요. 위치 선택성을 보면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을 따릅니다. 수소는 알킬 치안기수가 적은 탄소에 결합하고 OH기는 알킬 치안기수가 더 많은 탄소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니코프 첨가가 일어나면 에놀 구조가 생성되는데요. 하지만 최종 생성물은 케톤이죠. 에놀이 케톤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카보닐기가 있는 것을 케토형이라고 합니다. 에놀형과 케토형은 서로 구조이성질체이며 토토머입니다. 토토머는 이중결합과 수소 원자의 위치가 서로 다른 구조이성질체를 말합니다. 에놀이 케톤으로 바뀌는 이유는 케톤이 더 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케토형의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 에놀의 탄소, 탄소 이중결합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평형은 케토형을 주로 선호합니다. 이번 강의 3페이지에서 결합 길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탄소-탄소 이중결합보다 탄소-산소 이중결합의 결합 길이가 더 짧고 강하다고 했어요. 그걸 여기에 적용하면 됩니다. 에놀형과 케토형이 상호 전환하는 것을 케토에놀 토토머화라고 합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에놀의 이중결합이 H3O+의 수소를 공격하고 탄소 양이온은 OH기와 결합한 탄소에 생성되죠. 공명 구조를 이룹니다. 그 다음 용매인 물이 수소를 공격하고 케톤이 생성됩니다. 삼중결합의 수화 반응이 일어나면 에놀 구조가 아닌 케톤 구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알카인 수화 반응의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말단 알카인이므로 수은이온이 꼭 필요해요. 수은이 있으면 알카인은 수은이온을 공격하는데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의해 수은이 치안기가 적은 쪽에 첨가됩니다. 수은을 포함하는 바이닐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생성되고요. 물의 친핵성 공격으로 탄소, 산소 결합이 형성되고 물에 의해 중성인 에놀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알켄에서는 수은을 없애기 위해 환원제인 NaBH4가 필요했지만
알카인은 산성 반응 조건만으로도 수은이 수소로 치환됩니다. 그리고 에놀은 토토모아가 일어나 최종 생성물로 케톤이 생성되죠. 2번 삼중결합과 물 H2SO4, HgSO4가 있으니 알카인의 수화 반응이죠. 알카인의 양쪽 취환기가 동일하므로 상관없이 수은이 첨가됩니다. 바이닐 탄소 양이온이 중간체로 생성되죠. 물의 친핵성 공격으로 탄소 산소 결합이 형성되고 물에 의해 중성인 에놀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산성 조건에 의해 수은이 수소로 치환되고 에놀은 토토모아가 일어나 케톤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수소와 붕소 첨가 산화 반응입니다. 알카인에 보레인이 신첨가되면 바이닐성 보레인이 생성되고 산화제에 의해 에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토토모아에 의해 카보닐 화합물이 최종 생성되는 반응이죠. 위치 선택성은 알켄과 마찬가지로 안티마르코프니코프 첨가입니다. 붕소가 입체적으로 덜 방해받는 탄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치환기가 적은 탄소에 결합하죠. 그리고 붕소가 산화제에 의해 OH기로 치환됩니다. 안티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의해 내부 알카인에서 케톤이, 말단 알카인에서 알데하이드가 얻어집니다. 말단 알카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다이알킬 보레인을 사용하는데요. 이 시약은 BH3로부터 제조할 수 있습니다. 수소와 붕소 첨가 산화 반응의 예를 보겠습니다. 물, 강산, 수은이온을 사용한 수화 반응과 비교할 건데요. 사실 수소와 붕소 첨가 산화 반응도 물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수화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1번, 2번으로 부를게요. 1번은 마르코프니코프 첨가에 의해 바이닐 탄소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2번은 안티마르코프니코프 첨가로 바이닐성 보레인이 생성되죠. 이 부분이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1번에서 바이닐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고 에놀을 거쳐 케톤이 만들어지고요. 2번에서는 바이닐성 보레인이 산화 과정을 거쳐 에놀이 되고 토토모아에 의해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예시는 동일한 말단 알카인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다른 이성질체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예시입니다. 알카인의 반응 두 번째,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의 반응입니다. 말단 알카인은 NaNH2와 NaH와 같은 강염기에 의해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으로 쉽게 변환됩니다. 이런 강염기는 짝산의 pKa가 25보다 크죠. 그러면 평형상수가 1보다 커서 정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은 강한 친액체이므로 할로제나 알킬 및 에폭사이드와 같은 친전자체와 반응할 수 있어요.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은 강한 친액체라서 CH3X와 1차 할로제나 알킬과 빠르게 반응합니다. SN2 메커니즘으로 한 단계 반응으로 일어나죠. 유기화합물은 탄소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탄소 결합을 생성하는 반응이 중요해요. 이 반응이 바로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을 생성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제한점도 있겠죠? 이탈기 주위에 입체장애가 있는 2차, 3차 할로제나 알킬에서는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이 친액체로 작용하지 못하고 염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두 메커니즘에 의해 제거 반응이 일어나죠.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은 SN2 메커니즘에 의해 에폭사이드의 고리를 열 수 있는 강한 친액체입니다. 이 반응 또한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이 생성됩니다.
이때 뒤쪽 공격을 하며 취향기가 적은 탄소를 공격하죠. 알카인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정리한 표입니다. 총 4가지 반응이고요. HX 첨가 반응은 중간체로 바이닐 탄소 양이온, 그 다음에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며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을 따릅니다. 1당량 첨가되면 할로제나 바이닐을, 두 번째 당량을 첨가하면 같은 자리 이 할로제나 물을 생성합니다. X2 첨가 반응은 고리형 할로늄이 중간체로 생기고 고리형 할로늄의 반대쪽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안티 첨가가 일어납니다. 1당량 첨가하면 트랜스 다이할라이드가, 두 번째 당량을 첨가하며 위치 선택성이 없어지고 테트라 할라이드가 생성되죠. 물, 강산, 수은이온을 사용한 수화 반응은 중간체로 바이닐 탄소 양이온을 생성하고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을 따릅니다. 바이닐 탄소 양이온에 물이 첨가되어 에놀이 형성되고 최종 생성물로는 카보닐 화합물이 생성되죠. 수소와 붕소 첨가 산화 반응은 중간체로 바이닐성 보레인을 생성하고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을 따릅니다. H2O2에 의해 산화 반응이 일어나 에놀이 형성되고 최종 생성물로는 카보닐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내부 알카인에서는 케톤이, 말단 알카인에서 알데하이드가 얻어지죠. 25강에서는 알카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알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었죠. 분자식은 CnHEn-2이고 선형 구조예요. 결합은 이중 단일 결합에 비해 짧고 강합니다. 알카인을 만드는 방법은 이 할로제나물의 E2 반응인데요. Na, NH2 또는 DMSO 용매에서 이 강염기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두 번의 연속적인 제거 반응을 거치죠. 알카인은 친전자성 첨가 반응과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친전자성 첨가 반응의 4가지 반응은 앞에 표로 복습해 주세요.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은 CH3X와 1차 할로제나 알킬과는 SN2 반응을, 에폭사이드와는 고리 열림 반응을 합니다. 고리 열림 반응은 뒤쪽 공격을 하며 취향기가 적은 탄소를 공격하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